안경사 국가고시 대비 식이생리학 이번 시간에는 광각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각 파트에서는 밝은 환경과 어두운 환경에서 어떤 세포들이 일을 하고 또 여기서의 차이점은 어떤 것들인지 비교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표를 통해서 하나씩 항목별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명소시와 암소시로 나눴습니다. 명소시는 밝은 환경, 암소시는 어두운 환경이겠죠. 우리 망막에는 시세포 두 가지가 있는데 원뿔세포와 막대세포예요. 그래서 이 명소시와 암소시의 특징을 구분해서 보시려면 일단 원뿔세포와 막대세포의 기능의 차이를 먼저 정리하시는 게 좋아요. 원뿔세포는 일단 밝은 환경에서 작용하는 세포고 막대세포는 어두운 환경에서 작용하는 세포죠. 이때 원뿔세포의 시색소는 요놉신이고 막대세포의 시색소는 로놉신입니다. 이름 구분하시면 돼요. 원뿔세포하고 막대세포는 위치하는 공간 자체가 다른데 망막에서의 위치 보면 명소시의 원뿔세포 같은 경우에는 중심 오목에 집중되어 있어요. 막대세포 같은 경우는 망막의 주변부에 있습니다. 원뿔세포나 막대세포나 일단 시세포고요. 둘 다 망막을 이루고 있는 세포들이에요. 이 우리 눈의 망막이라고 하는 것은 넓은 막이고요. 이 넓은 공간 중에서 아주 작은 부분이 중심 오목이에요. 아주 작은 부분인 중심 오목에 원뿔세포가 밀집되어 있고 나머지 주변부에는 막대세포가 들어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원뿔세포가 상대적으로 개수가 훨씬 더 적습니다. 한 600만 개 정도 되는 개수를 가지고 있고요. 막대세포 같은 경우는 1억 개가 넘는 개수를 가지고 있어요. 일단 위치만 보더라도 중심에 집중되어 있는 원뿔세포와 망막의 주변부에 넓게 분포해 있는 막대세포와는 일단 위치가 다르고 또 개수가 다르죠. 그러면 여기 위치만 보더라도 우리가 대충이라도 인지할 수 있는 점은 뭐냐 하면 중심 오목으로 들어오는 빛, 여기 중심 오목으로 들어오는 빛은 원뿔세포의 영향으로 인지가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 망막의 주변부로 들어오는 빛, 망막의 주변부에 맺히는 이 빛의 내용들은 막대세포로 인해서 해석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일단 계속 가겠습니다. 감도예요. 감도라고 하는 건 빛에 대한 감도고요. 여기서 빛에 대한 감도라고 하는 뜻은 빛을 얼마나 더 잘 발견하느냐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원뿔세포하고 막대세포의 감도 차이, 빛에 대한 감도 차이를 비교해 봤을 때는 막대세포의 감도가 더 높습니다. 어두운 환경에서 무언가를 물체를 발견하는 능력이 막대세포가 더 뛰어나다라는 뜻이에요. 원뿔세포는 밝은 환경에서 사물을 조금 더 명확하고 선명하게 볼 수 있는 기능을 가지긴 하지만 아주 어두운 빛을 발견하는 능력은 막대세포에 비해서는 떨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은 최고 감도라고 적혀 있는데요. 명소시든 암소시든 어쨌든 우리가 본다라고 하는 기능은 가시광선을 발견하는 거예요. 빛들 중에서 가시광선이라고 하는 대략 400에서 700 나노미터 안에 있는 범위의 파장들을 우리 눈에서 시각적인 정보로 인지를 하게 되는데 이 범위 안에 있는 빛들을 우리가 가시광선이라고 하죠. 이 중에서 원뿔세포와 막대세포가 제일 민감하게 잘 발견할 수 있는 파장대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 차이가 있는데 원뿔세포는 상대적으로 약간 더 장파장 쪽, 조금 더 긴 파장 쪽을 잘 발견하고 막대세포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조금 짧은 파장대의 빛들을 잘 발견합니다. 그래서 원뿔세포는 555 나노미터에서 감도가 제일 높다라고 표현할 수 있고 막대세포는 505 나노미터에서의 감도가 제일 높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여기 이 범위의 빛들을 특정한 색으로 나타내게 되면
어쨌든 둘 다 녹색 범위 안에는 들어갑니다. 제일 감도가 높은 빛이 녹색빛이고요. 이 400에서 700나노미터 사이의 파장을 색깔로 쭉 나타내게 되면 짧은 파장은 푸른색, 긴 파장은 붉은색 쪽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원뿔 세포가 제일 감도가 높은 555나노미터쯤은 녹색 파장 중에서도 약간 붉은 쪽, 노란 쪽에 가까운 색깔을 띠고 있어요. 그래서 굳이 색의 이름으로 말하자면 황록색 부위가 제일 선명하게 보인다라는 거고요. 막대세포 같은 경우는 그보다 짧은 파장대인 505나노미터가 제일 잘 보이는데 이 부위는 같은 녹색이긴 하지만 약간 더 푸른 쪽에 속해 있기 때문에 여기를 청록색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둘 다 어쨌든 녹색 범위에 속하지만 약간 그 색의 감도가 다릅니다. 원뿔세포는 상대적으로 좀 장파장 쪽을 잘 발견하고 막대세포는 상대적으로 짧은 파장대, 단파장 쪽을 더 잘 발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 있죠. 푸르키네 이동, 푸르키네 현상이라고 하는 내용인데 밝은 환경, 명소시에서 밝은 환경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가 어두운 환경으로 넘어갈 때 여기 이 감도가 제일 높은 이 정점이 바뀌는 순간이 오는데 이런 이동 과정을 푸르키네 이동, 푸르키네 현상이라고 얘기를 하죠. 밝은 환경에서는 555나노미터 황록색 계열의 색들이 제일 잘 눈에 띄었다가 어두운 환경으로 바뀌면서 해가 지면서 점점점 청록색 계열, 약간은 단파장 쪽, 약간은 더 푸른색을 띠고 있는 이런 빛들을 더 잘 발견하게 되는 현상이 일어난다라는 것이 푸르키네 이동이라고 하는 현상입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항목은 순응이에요. 순응은 쉬운 말로 적응한다 라고 생각하면 되죠. 빛의 그 양이 바뀔 때 그 환경에 맞춰서 적응하는 걸 순응이라고 얘기하는데 밝은 환경에서 적응하는 걸 명순응, 어두운 환경에서 적응하는 걸 암순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명순응은 어두운 환경에서 밝은 환경으로 환경이 바뀔 때 적응하는 과정이고 암순응 같은 경우는 밝은 환경에서 어두운 환경으로 바뀔 때 여기에 적응하는 과정이죠. 명순응 같은 경우는 순응 속도가 아주 빨라요. 쉽게 생각하면 어두운 영화관에 있다가 바깥으로 나갈 때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잠깐 눈은 부시지만 한 1, 2분 정도 지나면 금방 시력이 회복되죠. 그래서 수능 속도, 명수능의 속도는 1, 2분 정도로 아주 빠르게 나타납니다. 암수능 속도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느린데요. 완벽한 암수능이 되려면 최소 30분에서 1시간 정도까지, 50분에서 1시간 정도까지 걸리게 돼요. 암수능의 과정은 그만큼 느리게 나타나는데 여기서 또 하나의 특징은 암수능의 과정이 1차와 2차로 나뉘어진다라는 거예요. 밝은 환경에 있다가 어두운 환경으로 문을 열고 탁 들어가는 그 순간에 처음부터 갑자기 막대세포의 기능이 쫙 끌어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처음에는 여기 1차 과정에서는 원뿔세포의 기능이 더 올라갑니다. 원래 일을 하고 있었던 명소시에 밝은 환경에서 일을 하고 있었던 원뿔세포가 당장 앞이 안 보이니까 기능을 더 끌어올리는 그런 순간이 시작돼요. 이게 1차 암수능의 순간이고요. 이 1차 암수능 과정에서도 사실은 막대세포는 그 기능을 끌어올리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기능이 이제 원뿔세포가 같이 올라가다가 2차로 넘어가게 되는 순간은 뭐냐면 이 원뿔세포에서 막대세포로 기능이 넘어가는 순간이 2차 암수능이 되겠습니다. 밝은 환경에서 어두운 환경으로 바뀌는 순간에 원뿔세포는 그 기능을 더 끌어올리게 되는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 원뿔세포의 기능이 평형에 도달하는 순간이 있어요. 더 이상 이제 기능을 끌어올리지 못하고 멈추는 그 순간에
막대세포의 기능이 올라가면서 그때부터는 막대세포의 기능으로 2차 암수능이 시작이 되는 거고요. 이런 과정을 거치다 보니 전체적인 암수능의 과정은 서서히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수능 속도가 명수능 속도보다는 훨씬 느린 특징을 가지고 있죠. 자, 그 다음은 시력에 관련한 항목인데요. 시력. 원뿔세포와 막대세포의 시력에 관한 내용이에요. 원뿔세포는 시력이 좋은 세포예요. 막대세포는 상대적으로 시력이 나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시력은 앞에서 얘기했던 요 감도하고는 조금 다른 의미예요. 여기 빛에 대한 감도는 빛을 인지할 수 있는 내용을 얘기했다면 여기서 시력은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문자를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능력, 틈 사이가 벌어져 있는지를 확실하게 볼 수 있는 능력. 이런 시력을 얘기할 때는 원뿔세포 같은 경우는 눈앞에 있는 물체의 모양을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는데 막대세포 같은 경우는 명확한 인지가 어렵죠. 그만큼 시력이 원뿔세포에 비해서 좋지 않습니다. 여기서의 특징을 다시 맨 앞에 있었던 망막에서의 위치하고 연결시켜 볼게요. 원뿔세포 같은 경우 시력이 좋은 세포인데 중심 오목에 집중이 되어 있어요. 막대세포 같은 경우는 시력이 별로 좋지 않은데 망막의 주변부에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빛이 눈으로 들어오면서 망막의 중심 오목에 맺힐 때 그 빛을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을 거고요. 빛이 망막의 주변부에 맺혔을 때는 그 빛의 모양을 명확하게 아는 대신 그 빛을 인지는 할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구분하시면 돼요. 그래서 원뿔세포의 시력이 좋은데 중심 오목에 집중되어 있고 그래서 망막에서의 위치 중에서 중심 오목으로 들어오는 빛을 제일 선명하게 볼 수 있는 거고 주변부에 맺힌 상들은 상대적으로 흐리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있는 것을 인지할 수는 있지만 정확한 글자나 정확한 형태를 완벽하게 이해하기가 어렵죠. 이게 막대세포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여기 시력 파트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하면 여기 시력이 좋다는 것은 중심 시력이 좋다라는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막대세포의 경우는 주변 시력을 담당하는 세포인 거예요. 주변 시력을 담당하는 세포이고 주변 시력은 막대세포의 기능이 시력은 나쁘니까 여기 주변에 맺힌 상들은 상의 질이 떨어지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눈에 문제가 없는 경우라면 중심 시력은 선명한데 주변 시력은 중심에 비해서는 떨어지죠. 여기서 또 한 가지 얘기하면 밝은 환경에서 원뿔세포가 일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밝은 환경에서 일하는 원뿔세포가 중심 오목에 집중되어 있고 시력이 좋은 세포예요. 이것을 종합하면 밝은 환경에서 중심 오목으로 들어오는 상을 선명하게 볼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어두운 환경으로 암소시로 가게 되면 이때부터는 막대세포의 일이 시작됩니다. 막대세포는 망막의 주변부에 있고요. 빛에 대한 감도는 좋지만 시력은 별로 좋지 않아요. 그래서 빛을 발견할 수는 있지만 대충 어느 위치에 있는 정도 대략적인 형태를 인지할 수는 있지만 정확한 글자나 명확한 모양까지 인지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두운 환경에서는 주변 시력을 이용하게 되는 거고 이때 여기 주변에 맺힌 상들은 선명하게 보이기가 어렵죠. 그래서 어두운 환경에서는 우리가 글자를 알아보기가 어렵고 물체의 모양을 정확하게 인지하기 어려우면서 또 하나 색을 느끼기가 어렵게 되는 거예요. 바로 밑에 연결이 되는데 색각이라고 하는 기능이에요. 원뿔세포는 색을 느끼는 감각이 있고 막대세포는 색을 느끼는 감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두운 환경에서는 우리가 색이라고 하는 걸 구분할 수가 없죠. 단순히 명암만을 구분할 수가 있어요. 어느 것이 더 밝은지, 어느 것이 더 어두운지 이 정도로는 구분을 할 수가 있지만 그 파장대별로 다른 미묘한 색깔들을 구분하는 것은 원뿔세포만이 할 수 있는 기능이에요.
원뿔세포는 세 가지 종류의 원뿔세포가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종류의 조합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색깔들을 인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밝은 환경에서는 색을 구분할 수 있지만 어두운 환경에서 색을 구분할 수가 없죠. 자, 그리고 마지막 항목인데 동공 부분이에요. 동공의 크기는 조절이 가능한데 빛의 양에 따라서 동공 크기 조절이 가능하죠. 그래서 여기에서 연결되는 것이 명소시 환경, 빛이 많은 환경에서는 상대적으로 동공이 축소되어 있고 빛이 적은 환경, 암소시 환경에서는 동공이 산동, 확대되어 있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명소시와 암소시에서의 특징을 기본적인 원뿔세포와 막대세포의 특징으로 먼저 기억을 하시고요. 먼저 정리를 하시고 그것에 따라서 항목별로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이걸 하나하나 외우지 않더라도 흐름을 이해하시면 충분히 전체 내용을 다 기억하실 수 있어요. 일단 알아야 될 거는 원뿔세포와 막대세포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원뿔세포는 밝은 환경에, 막대세포는 어두운 환경에 일을 하는 세포인데 이때 막대세포는 망막의 주변부에 있고 원뿔세포는 망막의 중심에 있다라는 거 기본적으로 이 내용만 먼저 알고 계셔도 그 다음에는 이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중심 오목에만 들어있으니까 숫자가 상대적으로 적고 주변부에 있으니까 숫자가 많아요. 주변부는 지금 시력이 나쁜 막대세포가 있기 때문에 주변 시력은 상대적으로 중심 시력보다 나쁩니다. 그 대신에 어두운 환경에서는 주변 시력이 더 좋아지죠. 왜냐하면 중심 시력을 담당하는 이 원뿔세포의 기능이 지금 잠깐 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두운 환경에서는 주변으로 보는 것이 더 잘 보이고 밝은 환경에서는 중심으로 보는 것이 더 잘 보이죠.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항목별로 구분해 가시면서 비교하면서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여기에 연결해서 주맹과 야맹에 대해서 구분을 해보도록 할게요. 주맹은 낮에 시력이 약한 경우를 얘기하는 거고요. 야맹은 밤에 시력이 약한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명소시에서의 문제, 명소시가 잘 안 되는 상황, 그 다음에 야맹은 암소시에서의 문제, 암소시의 장애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주맹은 밝은 환경에서 잘 안 보이는데 그러면 뭐가 문제가 있을 거냐면 일단 기본적으로는 원뿔세포에 문제가 있겠죠. 원뿔세포는 명소시의 시력을 담당하는 세포인데 이런 밝은 환경에서 시력이 떨어졌다라는 것은 원뿔세포가 문제가 있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반대로 야맹 같은 경우에는 막대세포의 기능 장애로 보면 되겠죠. 그래서 대표적인 증상은 주맹 같은 경우는 밝은 곳에서 오히려 시력이 저하돼요.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원래는 중심 시력이 좋은 것은 낮 동안에 밝은 환경에서 명소시에서 중심 시력이 좋았어요. 어두운 환경으로 넘어갈 때는 시력이 저하되는 것이 당연한 건데 여기서는 지금 반대 방향으로 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어두운 곳에서 시력이 향상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어요. 야맹 같은 경우 어두운 곳에서 시력이 저하되는데 이것은 그냥 일반적으로 시력이 저하되는 정도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 어두운 환경에서 급격하게 시력이 많이 저하되는 것을 따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쨌든 주맹이라고 하는 건 밝은 환경에서 시력 저하, 야맹은 어두운 환경에서의 시력 저하를 얘기해요. 그러면 여기에서 어떤 사례가 있는지는 막대세포, 그 다음에 원뿔세포를 손상시키는 얘네들과 관련이 있는 질환들을 같이 연결시키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맹 같은 경우는 막대세포의 기능 장애라고 했는데 지금 두 가지 사례가 있는데요. 위에 있는 망막 색소 변성증 같은 경우는 망막의 변성이 점점점 진행이 되는 병인데 이 진행이 될 때 주변부에서부터 진행이 됩니다.
망막의 주변부 손상으로부터 시작돼서 중심부 손상까지 들어가게 돼요. 서서히 진행하게 되는 병이고, 주변부라고 하는 이 부분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막대세포가 위치하는 공간이에요. 그러다 보니 주변부에 있는 막대세포가 손상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때 당연히 어두운 곳에서 시력이 저하됩니다. 자, 또 하나 비타민 A 결핍증인데요. 눈에서의 비타민 A 결핍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몸 전체에서 비타민 결핍이 있을 때 야맹이라고 하는 증상이 나타난다라는 건데, 비타민 A라고 하는 얘가 이제 중요하게 눈에서 또 중요한 것이죠. 비타민 A가 있어야지만이 로놉신의 합성이 일어납니다. 로놉신이라고 하는 건 막대세포의 시색소였어요. 막대세포가 일을 잘 하려면 로놉신이 잘 대사 활동을 해야 되는데, 이때 필요한 게 비타민 A고, 비타민 A가 모자르면 이 로놉신의 활동이 일어나지 않을 거고, 결국은 막대세포의 기능에 장애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자, 옆에 있는 주맹도 한번 볼게요. 주맹 같은 경우는 축성 시신경염, 그리고 전생맹, 또 각막 또는 수정체 중심부 혼탁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신경염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시신경에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시신경이라고 하는 부분 위치 잘 생각해 보시면 망막의 각 부분에서 모인 신경 섬유들이 한 다발을 이루고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빛의 정보를 다 모으고 있는 부분인 거죠. 그러니 여기 시신경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당연히 시력적인 부분, 시야의 부분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주맹, 당연히 나타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생맹의 경우는 뭐냐면 색각 이상 중에서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전생맹이라고 하면 단색형 색각을 얘기해요. 단색형 색각은 뭐냐면요,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원뿔세포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세 가지 종류의 원뿔세포 중에서 하나만 가지고 있는 경우를 단색형 색각이라고 얘기해요. 아니면 세 개가 다 없고 막대세포 하나만 있던가, 이런 식으로 한 개만 있는 것을 단색형 색각이라고 하는데, 원뿔세포가 세 가지 종류가 다 있을 때 색을 구분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종류만 있기 때문에 일단 이것은 원뿔세포의 문제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원뿔세포에 문제가 있다라는 건 색을 구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원뿔세포가 가지고 있는 좋은 시력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도 잃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밝은 환경에서 원뿔세포가 충분히 일을 해줘야 되는데, 이런 장애로 인해서 시력이 당연히 저하됩니다. 자, 이 두 가지는 망막과 이 신경에 관련한 얘기였고요. 마지막 제일 아래에는 망막에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맹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게 바로 각막과 수정체에 중요한 건 중심부 혼탁이에요. 중심부에 혼탁이 있을 경우에 이런 주맹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각막이나 수정체는 원래 맑은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 굴절 매체예요. 빛이 잘 지나가도록 해야 되고, 빛이 잘 굴절되도록 하는 굴절 매체죠. 그런데 이런 맑아야 되는 매체에 중심부에 혼탁이 생겼다라고 하면 중심부로 들어오는 빛을 선명하게 인지하기가 어려워진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왜 하필 중심부 혼탁에서 주맹이라고 하는 증상이 나타나는가 하면, 밝은 환경에서의 특징을 생각해 보면 명소시에서의 특징,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축동이 일어납니다. 빛의 양이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축동이 일어나게 되니까 각막과 수정체의 전체 범위 중에서도 중간 부분, 가운데 부분, 중심 부분으로만 빛을 바라봐야 되는 상황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심부 혼탁이 있을 때 주맹이 나타나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 어두운 환경으로 가게 되면, 암소시로 가게 되면 이때는 당연히 산동이 일어나겠죠. 산동이 일어나면 중심부가 혼탁이니까 주변부를 통해서 빛이 들어오는 것을 인지할 수 있을 거예요.
주변부로 들어오는 빛을 인지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어두운 곳에서 시력이 약간 더 향상되는 특징을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각막 또는 수정체 중심부 혼탁이 왠지 주맨과는 좀 거리가 멀어 보이지만 이런 식으로 축동과 관련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중심부 혼탁에서는 이렇게 밝은 환경에서 시력 저하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광각에 대한 개념과 광각에서의 장애까지 알아봤는데요.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일단 기본적으로는 원뿔세포와 막대세포의 기능에 대해서 먼저 정리를 하시고 거기에서 파생되는 내용들을 하나씩 따져가시면서 비교하면서 구분해 놓으시면 이 부분을 전체적인 흐름으로 이해를 하시면 하나하나 외우지 않아도 충분히 내용을 연결하고 기억하실 수 있을 거예요. 광각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